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의 심장, 폴란드 바르샤바 한가운데에 한국 문화가 깊숙이 스며들었는데요. 쇼핑몰, 학교, 거리, 가정까지 도시 전체가 놀라운 변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폴란드 기자는 충격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바르샤바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에 위치한 작은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 기자 마르첼라 부젠스카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금 망설여지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 이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인연을 맺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 저에게 그 이름은 솔직히 너무도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고는 한국 전쟁, 휴전선, 그리고 아시아의 작은 국가라는 사실 정도였으니까요. 유럽 중심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며 자란 저에게 아시아 문화는 사실상 관심 밖의 존재였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첼라, 우리는 유럽인이란다. 르네상스와 낭만주의, 철학과 예술 그 모든 위대한 문화유산이 이미 우리 곁에 있어. 그 말은 제게 일종의 신념처럼 새겨졌습니다. 저는 늘 유럽 문화야말로 인류 문명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중국과 일본 정도는 뉴스나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접한 적이 있었지만 한국은 그조차도 제 인식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도에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떠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이라는 존재는 제 삶에서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멀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한 저에게 편집장인 미르체크 씨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마르첼라, 요즘 한국 문화가 심상치 않다네. 바르샤바 거리며 학교, 쇼핑몰까지 온통 한국 이야기가 들려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국에 빠져 있는지 한번 취재해보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열풍이라니요? 물론 길거리를 지나치다 보면 가끔 한국 노래가 들리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이 한글이 적힌 옷을 입은 걸 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열풍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글쎄요. 그냥 잠깐 유행하겠죠. 예전에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미국 팝 음악처럼 말이에요. 금방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편집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뭔가 달라.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어. 그냥 대충 넘길 일이 아니야. 직접 보고 와야겠어. 그렇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취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문화면 기자로서 유럽 오페라, 고전 문학, 지역 예술 행사 같은 주제를 다루고 싶었던 저에게는 사실 조금 내키지 않는 일이었어요. 왜 하필 한국인가? 솔직히 마음 한켠에서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편집실을 나서면서 마주친 선배 기자 카타지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뭐 취재 가게 됐어? 네, 한국 문화 열풍에 대한 기사 준비하래요. 솔직히 별로 신나지는 않네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나도 처음엔 그랬거든. 그런데 요즘 나도 한국 드라마에 빠졌어. 오징어 게임 봤니? 그 말을 들은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카타지나는 정치면 베테랑 기자로 평소 매우 진지하고 분석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녀조차 한국 드라마에 빠졌다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저 젊은이들 사이의 유행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는 수많은 한국 드라마 리뷰와 K-팝 커버댄스 영상이 가득했고 폴란드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 한국어 학원은 수강생이 넘쳐 대기자 명단까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는 첫 취재지로 바르샤바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한국의 날 행사에 가기로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쌀쌀한 토요일, 그저 몇몇 청소년들의 소소한 모임일 거라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내부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부터 청년, 중장년층 그리고 은퇴한 노인들까지 정말 모든 연령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할머니는 곱게 한복을 입고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아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김치를 담그고 있었고 누군가는 한국어로 인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치 어때요? 본토 맛 같나요? 한 폴란드 할머니가 한국인 강사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만드신 김치 맛과 비슷해요. 강사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폴란드인들이 이렇게까지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잠깐의 유행일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간 셈이었습니다. 그날 행사장을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우리 유럽에도 훌륭한 문화가 많은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에 끌리는 걸까? 그 질문은 그날 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취재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이것은 단순한 기사를 넘어 저 자신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여정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국의 날 행사장을 나서던 저는 마음속에 가득한 물음표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분명 취재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현상을 단순한 유행쯤으로 가볍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직접 본 그 열기와 진심 어린 모습들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 그렇게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현상부터 살펴보기로 했어요. 도시 곳곳에서 한국 관련 상점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길거리에는 한국어가 적힌 옷을 입은 젊은이들이 즐겁게 웃으며 다니고 있었고, 대형마트에는 김치, 라면, 고추장 같은 한국 식재료가 당연한 듯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회사 구내식당 메뉴판에 오늘의 특선 김치찌개가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가까워진 거지? 이런 변화는 단순히 소비 트렌드를 넘어선 무엇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한국어 학원을 찾았습니다. 입구부터 열기로 가득했던 그곳에서 만난 원장님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수강생이 고작 5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강 인원도 꽉 차고 대기자 명단까지 있을 정도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관심이 늘었는지 여쭤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음악 덕분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엔 재미로 보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어로 직접 대사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커졌어요. 학원 내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회사원, 주부, 심지어 은퇴한 노인까지 연령대도 다양했습니다. 그들 중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냥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공부할수록 한국어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라는 걸 알게 됐죠. 한글은 정말 과학적이에요. 배우기 쉽고 직관적이라서 더 매력적이에요. 학생들은 저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를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학생 안나라는 청년은 조금 더 철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생각도 변했어요. 정의, 정 같은 단어들은 폴란드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을 담고 있거든요. 한국어 덕분에 더 섬세하게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엔 그냥 드라마와 음악 덕분이겠지. 그러나 그런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순간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폴란드 내 한국 식문화의 확산을 취재하기 위해 유명한 한 식당을 찾았습니다. 식당은 평일 낮임에도 만석이었고 폴란드인 손님들이 3, 4, 5 모여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족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부부와 두 아이 그리고 노부부가 함께 식사하며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한국 음식을 즐기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엔 호기심이었죠. 그런데 먹다 보니 정말 정이 가요. 매콤하고 따뜻한 맛이 어릴 적 엄마가 해주던 집밥을 떠올리게 해요. 어머니가 된 딸은 김치를 아이들에게 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맵다고 싫어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없으면 아쉬워요.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다양한 장소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K-팝을 듣는 학생들이 있었고 길거리에서는 한국어가 적힌 간판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대형 서점에서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 에세이가 인기 코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쯤 되자 저의 마음속에도 작은 혼란이 피어났습니다. 단순한 유행이라고 보기엔 뭔가 다르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게 된 걸까?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작은 저항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폴란드도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나라잖아요. 왜 굳이 한국일까요? 그 질문은 제 취재 내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글 워크숍에서였습니다. 객관적인 취재를 위해 참석한 저는 강사의 제안으로 처음으로 직접 붓을 들고 한글을 써보게 되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써보세요. 강사의 부드러운 말에 저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인해붓을 잡았습니다. 글자를 써 내려가는 그 순간 신기하게도 단순한 문자가 아닌 어떤 숨결과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한글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한 기호가 아닌 백성을 위해 고안된 소통의 도구라는 사실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글자를 완성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박수와 함께 저의 마음도 무언가 뚫린 듯 시원해졌습니다. 아, 이게 바로 한국 문화가 가진 힘이구나. 그 깨달음은 그동안 제 안에 있던 저항과 편견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한글 워크숍 이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단순한 유행이라 여겼던 한국 문화가 사실은 매우 따뜻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왜 하필 한국일까? 우리 폴란드에도 훌륭한 문화가 있잖아.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차례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욱 가까이서 체험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 선택은 저를 예상치 못한 또 다른 갈등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인 교민들과 교류하는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 주재원, 그리고 폴란드에 정착한 교민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 역시 자연스럽게 그 대화 속에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정겨운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던 중 갑자기 제 치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치과 치료 부위가 떨어지며 통증이 시작되었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식사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국인 지인 한 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바로 병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 말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는 폴란드입니다. 병원 예약을 잡으려면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오늘 당장 병원에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권유했습니다. 저는 조금 짜증이 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병원이라니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은 진심으로 걱정하며 저를 데리고 근처 한국인 치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가는 기분이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료실은 청결했고 의료진은 친절했으며 무엇보다 당일 예약 없이도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치과 의사의 그 말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속 좁게 굴었구나. 그들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하고 즉각적인 배려를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타인을 걱정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그런 따뜻한 배려를 너무 낯설게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IMF와 같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끝까지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낸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제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아픔과 시련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으며 일어선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바로 정과 공동체 정신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도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과 분화를 겪으며 고통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에 서로 기대며 이겨냈던 것처럼 한국인들 역시 그런 공동체의 힘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한국 문화를 단순한 소비나 유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K-팝의 화려함, 드라마의 감동, 음식의 맛 뒤에는 그들의 역사와 정신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겉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체험하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들의 문화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깊은 가치였어요. 이렇게 저의 한국 문화 탐색은 어느새 취재를 넘어선 개인적인 여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했던 일이 이제는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정을 통해 변하고 있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문화를 따라간 제 취재 여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작은 변화들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문득 깨닫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를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구내식당 메뉴 중 한국식 메뉴를 일부러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출퇴근길에는 K-팝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경쾌한 리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주말 저녁이면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챙겨보며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던 한국 특유의 유머나 정서가 이제는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한국에 끌리게 된 걸까? 답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과 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화려함 속에 숨겨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 친구, 이웃과의 유대감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제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열린 한국 영화 상영회에서였습니다. 그날 상영된 영화는 가족과 희생,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상영이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달라도 저 이야기 속 감정은 너무도 익숙하고 가슴에 와닿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문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취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 문화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오히려 그 문화를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는 결코 폴란드 문화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저와 저희 사회가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깨달음은 제 기사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몇 달 뒤 저는 신문사에 폴란드의 작은 한국이 태어나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집장이 약간 우려하는 듯 보였지만 기사 내용을 다 읽고 난 뒤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첼라, 이번 기사는 정말 진심이 느껴지네. 잘했어. 그 기사는 예상외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때로는 직접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잃어버린 가족애를 되찾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분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다리라는 사실을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하나의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글과 영상,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접했던 그 나라를 이제는 제 두 발로 직접 걸으며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닌 마음으로 이미 가까워진 나라였기에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여행 전날 밤 저는 책상 한켠에 조용히 놓여있던 한글 연습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제가 몇 달 전 워크숍에서 처음 써보았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행복. 그때는 서툴고 어색했던 그 단어가 이제는 제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 속에는 그동안 제가 한국 문화를 통해 배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회복력,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가치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처음엔 외면했던 문화가 이제는 제 인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냐고요? 그 이유는 한국이 제게 희망과 온기를 알려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될 저는 더 이상 기자로서만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한국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낯선 문화와 마주할 때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려는 용기를 낸다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소중한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상 저의 조금은 특별했던 한국 문화 취재 여정을 마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